자, 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6 정시 합격대회 예측 8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생방송을 진행한 지 7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8부를 시작하는데 전화가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시 지원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2016 정시 합격대회 예측에서 함께 하시면서 고민을 풀어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실시간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요. 수능 성적과 또 내신 성적을 준비하시고 02-311-5050번 02-311-5050번으로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 상담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정시 합격 대회 예측은요. 합격과 불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마시고요. 정시 지원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상담자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자는요, 전자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84등급, 수능은 평균 2.4등급이고요. 희망하는 대학은 가군에서 건국대 전자공학과, 나군에서는 인하대 전자공학과, 또 다군에서는 홍익대 건축학부 1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을 치른 고3 학부형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이제 원서 접수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네. 어떠신가요? 걱정이 많습니다. 네, 학생이 지금 정시 전략을 나름대로 잘 세웠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머님 보시기에는요? 좀 많이, 상향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높게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학생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네. 오늘은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이번에 정시 지원할 때 군별 전략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가나 다군별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 대해서 우연철 선생님께서 우선 내신과 수능 성적부터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평균 등급은 2.84등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어는 표준 점수가 131점으로 매우 뛰어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수학 성적도 나쁘지는 않고요. 근데 문제는 국어 성적이 참 좋지 않다라는 게 아마 네. 학생이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아마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연계인데 영어 성적은 굉장히 높고요. 또 자연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어 성적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국어 성적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단순 합산 표준 점수로는 대략 486점, 100분위는 85 정도로 아마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 정도를 아마 지원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지원 전략상 아마 최초 합격을 잡기에는 좀 어려울 거고요. 특히나 이제 학생이 생각하는 대학과의 괴리가 좀 크기 때문에 한 개군 정도는 적정한 대학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좀 상향 지원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점수를 바탕으로 2016 정시 합격 대회 예측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2016 정시 합격 대회 예측 결과입니다. 가군에서 건국대 전자공학과 불합격 예측되고 있고요. 인하대 전자공학과도 불합격, 추가 합격이군요. 네, 홍익대 건축학부 1은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인하대 전자공학과는 지금 추가 합격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불합격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어머니, 네. 지금 이거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조금은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오늘 전략을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연철 선생님께서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국대나 인하대나 경희대 모두 아마 최초 합격선은 단순 합산 점수로 보면 대략적으로 495점에서 497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반영 비율은 국어 2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높지는 않으나 실제로 이제 국어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추학 끝을 노리는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버리고 수, 영, 과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를 버린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 세 개 영역의 점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은 가군의 건국대거든요. 네네. 건국대 특징을 좀 자세하게 볼까요?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 가군의 건국대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는 5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일괄합산 전형으로 수능 90%에 학생부 10%를 반영하게 되고요. 다른 비슷한 대학과 마찬가지로 국수영은 표준 점수, 탐구영은 100분위 자체 환산을 하게 돼 있고요. 수능 반영 방법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과탐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률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4.40대 1이 나왔고요. 대략적으로 100분위 평균은 대략 9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학생보다는 좀 상향이죠. 그래서 네. 모집 인원이 50명으로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추가 합격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 끝을 좀 노리고 그리고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추가 합격이 좀 인원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네. 추가 합격의 끝을 노리고 지원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현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또 추천 대학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네. 우리 학생의 정시 추천 대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가군 같은 경우는 학생이 좀 원하는 것처럼 이제 건국대 전자공학과가 아마 좀 상향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초 합격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최초 합격이 예측되는 것은 아주대 전자공학과가 좀 예측됩니다. 네. 그리고 나군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 또는 추가 합격 초반이 예측되는 거는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가 좀 예측이 되고요. 추가 합격 끝 또는 불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인하대 전자공학과라든가 경희대 전자전파공학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 또는 추가 합격 초반을 예상할 수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그다음에 조금 어렵겠지만 추가 합격을 좀 노리고 쓸 수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만약에 상향을 한다면 네. 가군이 좋을지 나군이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어떨까요, 선생님?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군에서 이제 건국대 전자공학과를 좀 잡고요. 네. 그리고 쓸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최초 합격이 예측되는 데가 가군에서 아주대가 있기 때문에요. 네. 어쩔 수 없이 가군에서 아주대를 잡고 나군에서 좀 홍익대로 좀 상향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가군에서 상향을 한다면 건국대 전자공학과를 하거나 아니면 최초 합격을 가군에서 노린다면 아주대를 쓰시고 나군에서는 홍익대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정시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정재현 선생님께서도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학과를 보면 네. 전자공학과예요. 이게 이제 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전학이.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에서 지금 자연계에 아주 핫한 세 개의 네. 과입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렇게 이제 좋은 과 또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지원하실 때는 여러 개의 대학의 가능성을 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현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군에서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또 아주대학의 또 이 공대로서 상당히 강한 학교인데 그쵸, 네. 예, 아주대 전자공학과를 안정으로 놓으시고 나다군에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한 과목을 못 본 학생에게 매력 있는 대학입니다. 아, 네. 이게 지금 많이 줄었어요. 지금 과거에는 한 과목 못 봐도 되는 학교들이 많은데 올해 네. 요즘에 많이 줄었는데 특히 홍대가 아주 매력 있는 학교로 끝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다군에서 치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랑 비슷한 점수대의 학생들도 한 과목을 좀 못 본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 지금 추가 합격을 예측하는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정시 지원에 있어서 추가 합격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정재현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예, 추가 합격은 이제 저희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생이 가장 입시에 성공한 학생이냐. 그래서 추가 마지막 문 닫고 간 학생. 그것은 이제 맞습니다. 자신의 실력에서 최대치를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추가 합격으로, 그러니까 상향 지원을 해서 추가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또 많이 모집을 하고 또 예년에
꾸준히 몇 년 동안 이렇게 추가가 많이 나온 학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놓고 지원을 상향으로 또는 소신으로 지원을 해보시면은 이제 활용도가 높지만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추가는 언제까지나 추가입니다. 네. 작년도에 추가 모집 번호가 올해의 그 모집 번호까지 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을 지원할 때는 사실은 약간 내려놓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지원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 합격만 쓸 수는 없으니까요. 안정권도 좀 골고루 분배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나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우리 학생 보니까 학과에 대해서는 좀 확고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 학생 이 오늘 전략을 바탕으로 잘 세워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집중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시 접수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은 어떨지 실시간 접수 상황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6 정시 합격대 예측 실시간 접수 현황실입니다. 지금 시각 8시 12분 55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정시 합격대 예측 생방송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실시간 접수 상황실의 열기 여전히 뜨겁습니다. 쉴 새 없이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TV를 보시면서 집중 상담 내용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요. 나에게 맞는 맞춤 정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그 고민을 2016 정시 합격 대 예측을 통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접수 상황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11-5050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1-5050번인데요. 지금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접 전화 주셔서요. 합격 가능성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접수 상황실에서 TBS 김지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상황실 상황을 봤고요. 최고의 전략을 저희가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희망대학에 합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전화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요. 실시간 합격 예측 결과가 집계가 됐습니다. 합격 예측센터 나와주세요. 네, 합격 예측 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접수된 정시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볼 텐데요. 8부 첫 신청자 합격 예측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037번님인데요. 자연계고의 수능 등급 평균 3.2등급입니다. 희망대학교 살펴볼까요? 가군에서는 인천대 전기공학을 희망하고 계시고요. 나군에서는 상련대 게임, 그리고 다군에서는 서경대 전자공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 불합격 가군으로 나오고 있고요. 나군 살펴보시죠.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군 역시나 추가 합격 예측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결과입니다. 4801번님이고요. 인문계입니다. 수능 등급 평균은 3.4등급입니다. 희망대학 살펴볼 텐데요. 가군에서 경기대 수원 캠퍼스 경영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충북대 경제, 다군에서는 서경대 경영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 여부입니다. 가군 합격으로 나오고 있네요. 나군은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 있고요. 다군 역시나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9081번님입니다.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이 3.2등급입니다. 희망대학교 보실 텐데요. 가군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 건설시스템공학을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국민대 산림환경시스템, 다군에서는 송실대 유기신소재 파이버공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에서는요. 불합격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나군은 불합격, 다군도 살펴보시죠. 역시나 안타깝게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4542번님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 보시죠. 5.166등급 뜨고 있습니다. 네, 가군에서는 서원대 환경공학을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요, 한국교통대 전기공학, 다군에서는 한경대 조경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가군은 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군은 불합격, 다군 보시죠. 불합격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보죠. 6513번님,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 1.8등급입니다.
희망대학교도 살펴보실 텐데요. 가군에서는요, 국민대 회계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숭실대 금융학부, 다군에서는 단국대 경영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 결과입니다. 가군 합격이 예상되고 있고요. 나군 보시죠. 역시나 합격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군까지 모두 합격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요. 2540번님입니다.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 보시죠. 1.8등급 나왔습니다. 네, 가군에서는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한영대 원자력공학, 다군에서는요.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가군 불합격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나군 보시죠. 불합격, 다군은요. 아쉽게도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2645번님입니다.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요. 3.6등급입니다. 희망대학교도 한번 살펴보죠. 가군에서는요, 공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상명대 천안캠퍼스 컴퓨터공학, 그리고 다군에서는 홍익대 세종캠퍼스 게임 소프트웨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 합격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나군 보시죠. 합격 역시나 예측되고 있고요. 다군까지 모두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9372번님입니다.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이 2.4등급 나왔습니다. 가군에서는 서강대 물리를 희망하고 계시고요. 나군에서는 한양대 건설환경공학, 그리고 다군에서는 중앙대 자연과학대학 지원을 원하고 계신데요. 가군 불합격이 예상되고 있고요. 나군 불합격, 다군까지 모두 아쉽게도 불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9110번님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2등급 나왔습니다. 희망대학교 살펴볼게요. 이 가군에서는 한국외국어대 아랍어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건국대 경영, 다군에서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여부 보죠. 가군에서 추가 합격 예측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합격, 그리고 다군에서는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0208번님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 3등급 나와 있습니다. 네, 가군에서는 을지대 성남캠퍼스 간호를 희망하고 계시고요. 나군에서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간호인문, 그리고 다군에서는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간호인문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 여부입니다. 가군은 불합격, 나군 불합격, 다군 역시나 안타깝게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98번님 인문계입니다. 수능 등급 평균 3.6등급이고요. 희망대학교 보시죠. 가군에서는 단국대 죽전캠퍼스 영미인문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영어영문, 다군에서는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영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은 불합격 예측되고 있습니다. 나군 보시죠.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 있고요. 다군까지 보시겠습니다. 추가 합격 역시나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1914번님 인문계입니다. 수능 등급 평균 3.8등급이고요. 가군에서는 경기대 수원캠퍼스 행정을 희망하고 있고, 나군에서는요 서울과학기술대 행정, 그리고 가군에서는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도시계획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에서는 불합격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나군 보시죠. 추가 합격, 그리고 다군에서는 불합격 안타깝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2458번님 자연계입니다. 수능 등급 평균 3.8등급이고요. 가군에서는 명지대 용인캠퍼스 기계산업경영공학부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 정보통신공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군에서는요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 환경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가군은요 아쉽게도 불합격 예측되고 있고요. 나군 불합격, 다군도 보시죠. 역시나 안타깝게 불합격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8294번입니다.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 2.6등급입니다. 가군에서는 숭실대 소프트웨어 학부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경희대 컴퓨터공학, 다군도 보시죠. 홍익대 정보컴퓨터공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가군 합격이 예상되고 있고요. 나군 보시죠. 불합격, 다군 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4726번님 자연계입니다. 수능 등급 평균 4.6등급이고요. 희망대학교 보죠. 가군에서는 대진대 전기전자공학부, 그리고 나군에서는 상명대 서울캠퍼스 컴퓨터과학, 그리고 다군에서는 신한대 IT융합공학부를 희망하고 계신데요. 가군 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군은 불합격, 그리고 다군 보시죠. 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 정시 예측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역번호 02-312-5050번으로 내신 점수 수능 성적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합격 예측센터였습니다. 보이지 않아 나를
학교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허수표본도 많고 그냥 성적 안 되는데 그냥 찔러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경쟁률 같은 데 너무 쫄지 말고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지원하고. 정시 합격생들이 다들 그렇듯이 항상 결과가 제일 늦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충분히 고생을 할 만큼 하셨고, 지금 수시가 늘어나는 추세다 해서 굉장히 정시를 준비하는데 많은 불안함이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정시만큼 확실히 자기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그런 영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하던 대로 자신을 믿고 노력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네, 선배들의 응원 기를 받아서 우리 수험생들 정시에서 모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6 정시 합격 대회 예측 8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정시 전형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정시 합격 레이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올해 정시 동향 중에서 탐구 영역 반영 방법에 따른 정시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 용어 중에서 언더도그라고. 네. 꼬리가 몸을 흔드는 이런. 네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탐구가 이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신경을 좀 덜 써요. 국영수에 비해서. 그쵸, 그런데 아무래도. 이 탐구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일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탐구 한 과목 망쳐가지고 아쉬운 학생들, 네. 그런 학생을 반영하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을 비롯해서 탐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생각해보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탐구가 관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어디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탐에서 이 탐구 때문에 피해본 학생들이 좀 네. 있어요. 그래서 한 과목 특히 망쳐서 네.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한번 화면 보면서 어떤 대학이 구제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4개 영역을 반영하면서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인데요. 가천대, 의대하고 한의대를 제외하고 가천대가 아주 대표적인 학교고요. 그다음에 서경대가 또 이제 눈에 띄는 네.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인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탐구의 영역이 큽니다. 왜 크냐면은 3과목이라니까 3과목 반영하면서 탐구가 필수니까 무조건 탐구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 20-30%의 한 과목이 20-30%의 어떤 그 반영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학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강남대학이 있고요. 건대 글로벌 캠퍼스가 있고 뭐 그밖에 서경대의 일부 학과와 용인대, 한신대, 협성대 등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필수는 아니고 이제 선택으로 탐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덕성여대와 을지대 등이 있습니다. 네. 자,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런가 하면 제2외국어나 한문을 이 탐구 영역으로 대체해서 반영하는 대학도 있잖아요. 예, 이제 문과에서 대체로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탐구 3등급 이하부터 감점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제외국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학들 중에 이제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서울여대, 숭실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한 과목을 제2외국어랑 이제 대체를 해주는데요. 근데 대체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아랍어가 또 작년에 이어서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탐구는 아무리 높아봐야 70점인데 아랍어가 표준 점수가 90점이 나왔죠. 갑자기 그리고 이제 높네요. 그래서 아랍어로 바꾸니까 점수가 확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제2외국어 반영할 때는 변환 표준 점수를 써서 대학 자체 점수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숭실대학의 경우입니다. 숭실대학은 제2외국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문에 대해서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랍어, 베트남어 안 되네요.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지원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학교별 탐구 반영 방법이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 시작이 한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와 함께 정시 지원 전략을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BS 특별기획 2016 정시 합격 대회 예측 8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집중 상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정시 합격 대회 예측은 합격과 불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마시고요. 정시 지원하실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상담할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 학생은요, 무역관련업 종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8등급, 수능은 2.6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나군에서는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다군은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를 지망하고자 합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 치른 19살 고3입니다. 네, 19살 고3 학생입니다. 지금 보니까 무역 쪽을 희망한다고 했고요. 학과도 그 희망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왜 이런 쪽을, 무역 쪽을 희망하게 됐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경영경제 가면 좀 취업도 잘 안 될 것 같고, 관심 네. 분야랑도 잘 맞아서 선택하게 됐어요. 네, 조금 우리 학생은 더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희망하는 학과는 확실한데, 네. 어느 정도 수준 합격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하게 됐어요. 네, 우리 학생은 지금 학과는 좀 어느 정도 정해놓은 상태고요. 어느 정도 대학을 지금 지원할 수 있을지 한번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에 대해서 내신과 수능 성적 우현철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내신 평균은 1.8등급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사회탐구 한국지리 성적이 매우 좋은 편이네요. 네. 국수 영역은 좀 평이한 수준으로 좀 분석이 되고요. 근데 앞서 우리 정재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보면은 생활과 윤리 과목이 상당히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생활과 윤리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좀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한국지리는 1등급인데 생활과 윤리가 4등급이라서 그 1등급이 상쇄돼 버리는 평균에 맞춰져 버렸어요. 좀 아쉬운데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네네. 우리 학생은 국제통상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데요. 단순 합산 표준 점수로는 대략 495점이 예측이 되고요. 100분위 평균은 86.1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과 윤리 과목 성적이 좋지는 않으나 이제 나머지 과목들이 좀 평이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네. 대략적으로 이제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학생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학생도 지금 뭐 국제통상을 원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이 국제통상, 이 상경 계열을 또 지원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으로 네.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걸로 예측됩니다. 네, 수학 반영이 높을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은 지금 수학에서 좀 많이 강점이진 않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네요. 자, 그럼 우리 학생 점수를 바탕으로 2016 정시 합격 대회 예측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가군에서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는 불합격 예측됐고요.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불합격,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세 군데 다 불합격이 나왔네요. 우리 학생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가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었어요? 좀 상향으로 좀 쓴 건가요? 네, 사실 좀 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원 전략을 또 잘 짜주실 거니까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선생님? 네네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숭실대 가다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두 경상 계열로 국어 반영 비율이 15%이고 네. 수학과 영어 반영 비율이 이제 35%로 좀 높은 편이시죠. 근데 학생의 수학이나 영어 성적도 나쁜 편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경상 계열을 좀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추가 합격 좀 끝을 또 노리고 지원해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도 대학 환산 점수로 봤을 땐 대략 875점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 성적을 좀 대학 환산 점수로 좀 환산을 해보면 863점. 그래서 조금 높게 863점보다 지금 조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합 끝을 노리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희망대학 모두 추가 합격의 끝을 노리고 지원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 상향 정도로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그럼 추천대학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정시 추천대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가군 같은 경우는 학생이 희망하는 것처럼 좀 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를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추가 합격까지 좀 예측하면서 본다라고 한다면 단국대 죽전 캠퍼스의 경영학부, 아주대 경제학과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학생이 지금 뭐 글로벌 통상, 무역 이쪽을 좀 원한다고 말씀은 좀 하셨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제 경영이나 경제학과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나군 같은 경우는 접정한 대학으로 단국대 무역학과를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추가 합격이 예측되는 대학으로는 세종대 경제통상학과나 인하대 국제통상학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군에서는 약간 상향해서 단국대 축전 캠퍼스의 경영학부를 좀 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상향과 적정으로 나눠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자세하게 한 대학을 볼게요. 어디를 좀 살펴볼까요? 학생이 아마 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대학 같은데요. 가군에 있는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모집 인원은 48명을 모집하고요. 전형 요소는 일괄합산 전형으로 수능 95%에 학생부 5%. 근데 이거는 실질 반영 비율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이거는 좀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는 수능 70에 학생부 30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 수능 95, 학생부 5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다르네,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이건 실질 반영 비율이다. 학생부 30%인데 학생부 5라고 써 있는 건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거.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수능 반영 방법 같은 경우는 국어 역시 15% 좀 낮게 반영하고요. 수학 35, 영어 35, 탐구 15%를 반영하고 있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5.12대 1이고요.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가군의 숭실대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추합 제일 끝을 좀 노리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부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네. 상당히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불리함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은 학생부에서의 불리함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제가 다군에 네.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와서 네.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군에서는 지금 단국대를 상향으로 추천은 해주셨는데 어떨까요, 다군은? 실제적으로 뭐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뭐 다군은 카오스군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안정을 최초합을 잡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뭐 추합도 많이 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다군 같은 경우는 아마 최초합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까지 그러니까 최종까지 좀 보면서 추가 합격까지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될 겁니다. 네, 다군에서는 추가 합격까지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정재현 선생님께서도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학생이 아마도 내신이 1.8등급인 걸 보니까 수시에서는 아마 굉장히 좋은 대학을 썼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나와 있는 수능 성적을 보면은 아마 최저가 안 돼서 좀 아쉬운 이제 결과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시에 지금 이렇게 지원 가능하다고 나오는 대학들이 아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은 올해의 결과죠. 그래서 올해의 결과는 올해의 결과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대학을 합격했을 때 그다음에 내가 이 대학을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숭실대학을 지원할 때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3년간의 경쟁률의 변화죠. 숭실대가 경쟁률의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수능이 쉬우면서 상위권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숭실대를 지원해야 될 학생들이 대거 상향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숭실대가 좀 비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올해는 이제 입장이 달라요. 올해는 숭실대 같은 이 중위권 대학들이 좀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좀 지원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지원을 하시고 가군에 숭실대를 지원하고 싶다면 꼭 나군에서는 안정권으로 하나를 잡으시고 지원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숭실대는 경쟁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오늘 상담 어땠어요, 우리 학생? 네, 되게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학생 근데 학과는 다른 학과로 지원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다른 과로 돌릴 생각도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뭐 어문이나 다른 학과로 돌린다면 대학을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집중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정시 지원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서 합격 가능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자, 예측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합격 예측센터 나와주세요. 네, 합격 예측센터입니다. 계속해서 전화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접수된 실시간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6384번님 자연계고요 수능등급 평균은요 2.6등급입니다. 희망하는 대학교도 살펴볼 텐데요. 가군에서는 인하대 건축자연, 그리고 나군에서는 동국대 서울 캠퍼스 건설 환경공학을 희망하고 있고요. 다군에서는요 홍익대 서울 캠퍼스 건설 도시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가군 불합격 예측되고 있고요. 나군 불합격, 다군 살펴보시죠.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412번님, 자연계고요. 수능등급 평균은 3.6등급입니다. 희망대학교는요, 가군에서는 경대 수원 캠퍼스 생명과학을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덕성여대 정보통계, 그리고 다군에서는 서울여대 식품응용 시스템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은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나군 살펴보시죠. 추가 합격 예측 나왔고요. 다군은 아쉽게도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526번님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 3.2등급입니다. 희망하는 대학교 살펴볼까요? 가군에서는요 경기대 수원 캠퍼스 기계시스템공학을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다군에서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 전자 및 정보공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의 이 합격 결과 추가 합격 예측되고 있고요. 나군은 불합격, 다군은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5272번님입니다.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4등급입니다. 희망대학교 살펴볼 텐데요. 가군에서는요 인천대학교 전자공학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한국기술교대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군에서는 인천대 정보통신공학인데요. 가군은 아쉽게도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고요. 나군 불합격, 다군도 보시죠.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267번입니다.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 4.8등급입니다. 희망대학교는 가군에서는 충북대 토목공학부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전북대 항공우주공학, 다군에서는 홍익대 세종캠퍼스 기계정보공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가군 불합격 예측되고 있고요. 나군 불합격, 다군 보시죠. 불합격 아쉽게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9442번님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1.833등급입니다. 희망대학교 보시죠. 가군에서는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경인교대 초등교육, 다군에서는 홍익대 역사교육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가군은 불합격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나군 추가 합격, 다군 보시면 역시나 추가 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7980번님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1.166등급입니다. 희망학교는 가군에서는 서울대 의료, 나군에서는 고려대 통계, 다군에서는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가군 불합격 예측되고 있고요. 나군 보시면 합격이 예측이 되고 있네요. 다군은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581번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 2.2등급입니다. 가군에서는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세종대 신문방송, 다군에서는 홍익대 자율전공 희망하고 있는데요. 가군 불합격 예측되고 있고요. 나군 보시면 불합격, 다군 보시죠. 안타깝게도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청자까지 살펴보죠. 9309번인데요. 자연계입니다. 수능 등급 평균 2.2등급 나와 있습니다. 희망대학교 가군에서는 이화여대 과학교육을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그리고 다군에서는 중앙대 자연과학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 불합격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나군은요 불합격, 다군도 보시죠. 아쉽게도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접수된 정시 합격 예측 결과를 체크해봤는데요. 오늘 진단 결과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합격 예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마다 온 국민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올해로 22번째로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숫자로 정리해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총 응시자 수는 58만 5,332명으로 재학생은 44만 9,058명, 졸업생은 13만 6,27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수능 만점자는 총 16명으로 2015학년도 29명, 2014학년도 33명보다 크게 줄었고 전년도보다 만점자 중 졸업생 비율은 28%에서 43%로 증가했습니다. 대입에서 수시 비율은 정시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6학년도 입시에서도 정시 33.3%, 수시 66.7%로 수시 비율이 높았습니다.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긍정의 힘으로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2016 정시 합격 대회 예측 8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수능이 작년보다 좀 어려워서 물수능에서 이제 불수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정시 동향을 더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 정시 합격 레이더 이번에는 탐구 영역 반영 방식에 따른 유분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요? 예, 앞서서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교 또 제2외국어로 대체하는 대학교 간단하게 좀 살펴봤죠.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탐구를 반영을 할 때 표준 점수 또 백분위 또 변환 표준 점수 이렇게 이제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표로 한번 알아볼까요? 예, 표로 한번 보면요. 탐구 방역 방식이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요. 한국외대나 가톨릭대 등이 있는데요. 네. 이런 대학들은 이제 동일 원점수 대비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되는 과목을 이제 학생들이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가 쉬우면 문제가 어려우면 이제 표준 점수라는 것 자체가 평균보다 내가 얼마나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점수 부여가 다른데요. 네. 문제가 어려워서 평균이 낮은데 나 혼자 잘 봤으면 표준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네. 반대로 문제가 쉬워서 평균이 높은데 내가 평균보다 약간 높으면 그렇게 표준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을 목표를 하는 학생들은요, 바로 어떤 학생들이냐면 어려운 탐구를 선택해서 잘 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제 표준 점수 반영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백분위인데요. 백분위는 이제 2개 과목을 반영을 할 때 표준 점수는 2 과목을 합산을 하는데요. 백분위는 2 과목의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2 과목의 평균이 좋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백분위 반영 대학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죠. 뭐 대표적으로 국민대나 숙명여대 등이 있습니다. 네. 표준 점수와 백분위 반영하는 탐구 영역 반영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백분위를 보정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죠. 예, 뭐 상당 부분 이제 표준 점수 자체를 이제 표준 점수라는 그 성적의 특징상 고득점으로 올라갈수록 그 변별이 아주 촘촘하게 일어나고요. 네네. 평균에서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득점이 낮을수록 평균에서 뭉쳐버리죠. 그래서 네.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 특징상 상위권 대학들이 이것을 선호를 해요. 네. 상위권 대학들 중에 이제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면 탐구 과목을 반영을 할 때 이제 그의 문제가 어려운 것을 선택한 학생들이 탐구 점수, 표준 점수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그래서 국영수도 잘 보고 다 잘 봤지만 내가 선택한 과목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를 단순하게 반영하지 않고 자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일선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입시 자료집에 보면은 표 플러스 100 이렇게 이제 써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이제 표 플러스 100이라는 게 뭐냐면 100분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영수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탐구는 그 변환, 네. 100분위를 이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화면 잠깐 보시면요. 100분위를 보정한 변환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성균관대 등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대학 자체 점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지금 이제 연세대 발표했고 서울대 발표했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꼭 보고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고 표준 점수에 따른 점수를 재계산하셔가지고 다시 배치표랑 맞춰 보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탐구 반영에 대해서 표준 점수나 100분위 또 보정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정시 전략을 세우는데 이 탐구 영역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탐구 영역도 그 문과와 이과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탐을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는 그 탐구 영역을 사탐을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는 14.2%,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10%만 반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과탐은요, 그 자연계에서 또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과탐 반영하는 대학들은 뭐 30%, 20%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국영수를 잘 봤는데 과탐을 못 본 이제 이과 네. 학생들, 이럴 경우에 아주 그 촘촘한 상위권 대학의 그 1, 2점 가지고 이제 학벌이 갈려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대학을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과탐에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사탐만 못 본 친구들은 또 국영수가 이제 그 사회 쪽에서는 이제 국영수가 보완이 돼가지고 의외로 또 좀 좋은 대학을 또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 탐구에 의해서 유불리가 갈리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죠.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살펴볼 때 탐구가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총점에서 탐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면은 네. 반드시 탐구 반영 비율을 확인하고, 또 그 탐구 반영 비율 못지않게 변환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내 점수를 다시 확인해서 시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인이 어떤 반영 방법이 유리한지 좀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시 집중 상담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접수를 해주신 분들의 정시 합격 예측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특별 기획으로 10시간 연속 생방송으로 이어드리고 있는 2016 정시 합격 대예측 8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정시 합격 서비스, 예측 서비스는 계속해서 지금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능 성적과 내신 점수를 준비하셔서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1-5050번, 02-311-5050번으로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또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9부에서는요. 이화여대 환경식품공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덕성여대 법학과를 희망하는 졸업생과의 정시 집중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9부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